은하철도의 밤. 오후 수업. 여러분, 강처럼 보이는 이 희뿌연 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걸어놓은 별자리 지도를 가리켰어요. 검은색 지도에는 희뿌연 은하수가 위에서 아래로 띠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캄파넬라가 번쩍 손을 들자 4~5명이 더 손을 들었어요. 조반니는 손을 들려다가 말았어요. 별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말하려니 괜히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요즘 조반니는 책을 읽은 시간도 없었고 또 읽을 책도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졸기 일쑤였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을 읽은 듯 선생님이 조반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조반니, 대답해 보겠니? 조반니는 벌떡 일어섰지만 입도 뻥끗할 수 없었어요. 별이란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았지요. 앞자리에 앉은 자넬리가 조반니를 돌아보며 킥킥댔어요. 조반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캄파넬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캄파넬라가 말해볼래?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던 캄파넬라마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뜻밖이라는 듯 캄파넬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별자리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지요. 이 희뿌연 띠를 크고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보일 거예요. 그래요. 이 희뿌연 띠의 정체는 별이에요. 그렇지, 조반니? 조반니는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새 조반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물론 캄파넬라도 알고 있었을 거야. 언젠가 캄파넬라의 집에서 함께 본 책에 있었던 거잖아. 조반니가 캄파넬라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캄파넬라가 자기 아빠 서재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왔어요. 책에는 새까만 바탕에 하얀 별들이 총총히 박힌 아름다운 은하수 사진이 실려 있었지요. 캄파넬라와 조반니는 한참이나 은하수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캄파넬라가 잊었을 리 없는데, 그래, 나 때문에 일부러 대답하지 않은 게 분명해. 밤낮으로 일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내가 불쌍했던 거야. 조반니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자신도 캄파넬라도 너무나 불쌍했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만약 은하수를 강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별들은 강바닥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 알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럼 별들이 왜 흐르는 강처럼 보이는 걸까요? 강이 깊으면 더 푸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깊고 멀수록 더 많은 별이 보이지요. 그렇게 멀리서 내는 빛이 차갑고 텅 빈 우주에서 뒤엉켜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희뿌옇게 보이는 거랍니다. 이 희뿌연 띠를 우리는 은하수라고 부르지요. 여기를 보세요. 선생님은 반짝이는 모래가 가득 담긴 양면 볼록 렌즈를 들어 보였어요. 반짝이는 모래들을 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렌즈가 얇은 쪽은 가까운 우주예요. 반짝이는 별들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지요? 렌즈가 두꺼운 쪽은 먼 우주예요. 반짝이는 별들이 많이 보이고 멀리 있는 별들은 색이 뿌옇게 보이죠? 마치 은하수처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 마침 오늘이 은하축제 날이네요. 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선생님이 나가자 아이들은 가방을 싸고 소란스럽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교문 앞을 지나던 조반니는 운동장 모퉁이 벚꽃나무 앞에 캄파넬라와 몇몇 아이가 모여 있는 걸 보았지요. 분명 한울타리 등불을 강에 띄우려는 걸 거야. 재밌겠다. 은하축제 날이면 아이들은 한울타리 등불을 강에 띄우며 놀았어요. 한울타리 열매의 속을 파서 만든 파란 등불을 깜깜한 밤 검은 강 위에 띄우는 거지요. 조반니는 애써 부러운 마음을 숨기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팔까지 크게 흔들어가며 교문을 빠져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은하축제를 준비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집을 장식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송나무에 꼬마 전구를 달고 있었지요.
조반니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세 번째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인쇄소로 들어갔어요. 계산대 앞에 흰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조반니는 꾸벅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쇄소 안은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몹시 어두웠어요. 여러 대의 인쇄기가 윙윙대며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반니는 곧장 세 번째 탁자에 앉은 아저씨에게 갔어요. 왔구나. 종이에 적힌 활자들을 찾아주렴. 아저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종이 조각 하나를 조반니에게 내밀었어요. 종이 조각을 받아든 조반니는 탁자 밑에서 작고 납작한 상자를 꺼내 맞은편으로 갔지요. 벽 한쪽에 자리 잡은 조반니는 쭈그리고 앉아 핀셋으로 좁쌀만한 활자를 골라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종이 조각을 보고 활자 하나 담고 또 종이 조각을 보고 활자 하나 담고 눈이 점점 시려왔어요. 조반니는 몇 번이나 눈을 비벼가며 부지런히 활자를 골랐어요. 시계가 종을 6번 치며 시간을 알렸어요. 조반니는 상자에 담은 활자와 종이 조각에 적힌 내용을 맞추어 보았어요. 됐다, 다 맞아. 활자를 담은 상자를 다시 세 번째 책상에 앉은 아저씨에게 가져갔어요. 상자에 골라놓은 활자를 살핀 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산대로 가니 흰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은화 한 입을 내밀었어요. 오늘 일은 끝났어요. 조반니는 신이나 인쇄소를 나왔어요. 발걸음도 가볍고 절로 휘파람이 났어요. 빵집으로 가서 빵 한 덩어리와 각설탕 한 봉지를 샀어요. 조반니는 엄마에게 줄 선물을 안고 손살같이 달렸어요. 은하축제의 밤. 조반니는 뒷골목에 있는 작고 허름한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현관에 들어선 조반니는 신발을 벗으며 크게 소리쳤지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조반니 왔구나. 힘들었지?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지 오늘은 괜찮았단다. 현관 옆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조반니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몸이 많이 아픈 엄마가 하얀 혼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조반니는 창문을 열고 방 안의 공기를 바꾸며 말했어요. 엄마, 각설탕 사왔어요. 지금 우유에 넣어 드릴게요. 우유가 아직 안 왔구나. 그래요? 그럼 지금 제가 가서 받아올게요. 조반니는 서둘러 다시 밖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괜찮아. 우유는 조금 있다가 마셔도 돼. 그보다 먼저 뭘 좀 먹으렴. 누나가 토마토 요리를 만들어 놓고 나갔단다. 엄마의 말에 조반니는 토마토 요리를 가져와 허겁지겁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곧 돌아오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북쪽에서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대요. 고기잡이가 끝나면 아빠가... 조반니, 아빠는 고기를 잡으러 가신 게 아닐지도 몰라. 조반니는 힘차게 도리지를 쳤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분명히 고기를 잡으러 가셨어요. 아빠가 감옥에 갈 정도로 나쁜 일을 하셨을 리 없잖아요. 지난번에 아빠가 학교에 선물한 커다란 게딱지랑 순록 뿔이 아직도 표본실에 있는걸요. 엄마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꼭 오실 거야. 해달 가죽 옷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었잖니. 맞아요, 해달 가죽 옷.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데요. 뭐? 친구들이 너를 놀리니? 엄마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몇 명만요. 하지만 캄파넬라는 절대 안 그래요. 캄파넬라 아빠와 네 아빠도 너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단다. 아, 그래서 전에 아빠가 저를 캄파넬라 집에 데려가셨군요. 그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캄파넬라 집에는 알코올로 달리는 기차가 있어요. 둥근 레일에 전봇대랑 신호등도 달려있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지요. 한 번은 알코올이 떨어져서 석유를 넣었더니 기차가 새까맣게 그을렸어요. 요즘에는 캄파넬라 집에 아침마다 신문을 배달하러 가는데 언제나 집안이 조용해요. 이른 아침이라 그렇겠지. 그 집에 자우엘이라는 개가 있는데 꼬리가 꼭 빗자루 같아요. 내가 가면 코를 킁킁대면서 마을 모퉁이까지 졸래졸래 따라온다니까요. 아참, 오늘 밤에 캄파넬라도 한 울타리 등불을 강에 띄우러 갈 거예요. 그때 자우엘도 따라가겠죠?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은하축제 날이구나.
네, 그래서 말인데 우유 가지러 가는 길에 은하축제 구경 좀 할게요. 그러렴. 하지만 강에는 들어가지 마라. 네, 강가에서만 구경할게요. 딱 1시간만. 더 놀다 와도 돼. 오랜만에 캄파넬라랑 놀아도 좋고. 조바니는 접시를 치우고 후다닥 신발을 신으며 컴컴한 밖으로 나섰어요. 엄마, 그럼 딱 1시간 반만 놀다 올게요. 조바니는 휘파람을 불며 마을 언덕길을 내려갔어요. 언덕길 밑에 커다란 가로등 하나가 파르스름한 빛을 내며 서 있었어요. 조바니가 가로등 쪽으로 내려갈수록 도깨비처럼 길고 희미하게 뒤에서 끌려오던 그림자가 점점 뚜렷해지며 짧아졌어요. 그러다 가로등 바로 아래를 지날 때에는 조바니 옆에 바짝 붙어서 섰지요. 조바니가 다리를 들어 올리면 그림자도 따라 다리를 올렸어요. 조바니가 손을 흔들면 그림자도 따라 손을 들었어요. 나는 멋진 기관차다. 여기는 비탈길이니까 빨리 달려야지. 가로등을 지나가면 그림자가 빙그르 반바퀴 돌아서 앞으로 올 거야. 그림자 놀이에 푹 빠진 조바니가 가로등 밑을 지날 때였어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서 자넬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자넬리는 은하축제라고 새 옷까지 입고 나왔어요. 조바니는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자넬리, 너도 한울타리 등불 띄우러. 조바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넬리는 뒤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조바니, 너희 아빠가 곧 해달 가죽옷을 보내줄 거래. 기다려봐. 그러고는 노송나무가 있는 자기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조바니는 괜히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이는 것 같았지요. 자넬리는 왜 내게 못되게 구는 걸까? 쥐새끼처럼 도망칠 거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자넬리는 바보 멍텅구리야. 조바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알록달록 등불로 예쁘게 장식된 거리를 지나갔어요. 시계 가게에는 멋진 조명등이 켜져 있었어요. 초침이 지날 때마다 돌로 만든 빨간 올빼미 눈이 빙글빙글 도는 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푸른 바다색을 띤 두꺼운 유리 쟁반 위를 별처럼 도는 시계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구리로 만든 켄타우로스가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 한가운데에는 둥글고 검은 별자리 그림이 박혀 있었지요. 시계 속 별자리 그림은 학교에서 본 별자리 그림보다 작았지만 훨씬 멋져 보였어요. 날짜와 시간을 맞춰 받침판을 돌리면 그때그때 볼 수 있는 밤하늘 별자리가 그대로 타원형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나타나거든요. 희뿌연 띠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은하수도 보였고요. 아, 나도 저 별들 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걸어보고 싶다. 조바니는 시계 속 별자리 그림을 넋놓고 바라보았어요. 아차차, 우유! 엄마에게 우유를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순간 잊고 있던 우유 생각이 났어요. 조바니는 서둘러 시계 가게 앞을 떠났어요. 상쾌한 밤 공기가 물이 흐르듯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꼬마 정부로 장식된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는 마치 인어의 도시처럼 반짝였지요. 새 옷을 차려입고 나온 아이들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며 거리를 쏘다니고 있었어요. 괜히 혼자만 초라한 기분이 들어 조바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어느새 마을 밖 목장에 이르렀어요. 검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릿한 우유 냄새가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했어요. 조바니는 다시 크게 소리쳤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제야 몸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오늘 저희 집에 우유가 안 와서 가지러 왔어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구나. 지금은 다른 사람이 없으니 내일 오너라. 꼭 오늘 밤 엄마에게 우유를 드려야 해요. 엄마가 너무 아파서 우유밖에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오너라. 할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마음이 급해진 조바니는 할머니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소리쳤어요. 목장에서 나온 조바니는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내거리 길모퉁이를 돌 때 저 멀리 하늘타리 등불을 든 소년들이 보였어요. 모두 조바니의 반 친구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도망치려 했어요. 도망칠까? 아니야. 왜 도망쳐야 해? 내가 뭘 잘못했나?
조바니는 마음을 다잡고 더 힘차게 팔을 흔들며 반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먼저 가서 강에 가니 재미있겠다 하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반 친구들을 보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이, 해달가죽 또 자넬리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해달가죽 옷을 외쳐댔어요. 아이들 사이에 있는 캄파넬라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캄파넬라는 아무 말 없이 조반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화내지 마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조반니는 얼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조반니는 반 친구들을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조반니가 옆을 지나갈 때 반 친구들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던 조반니가 뒤를 돌아봤어요. 캄파넬라는 반 친구들과 함께 높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며 강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심 캄파넬라가 자신의 뒤를 따라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조반니는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조반니를 보고 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조반니가 신이 나서 뛰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은하 정거장. 목장 뒤쪽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어요. 북쪽 하늘에는 큰 곰자리가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껌껌한 언덕은 더욱 낮게 느껴졌어요. 조반니는 이슬이 내린 작은 오솔길을 따라 자꾸자꾸 올라갔어요. 새까만 풀숲 사이로 난 오솔길이 별빛을 받아 하얗게 드러났어요. 언덕 꼭대기에 오르자 하늘이 확 트여 보였어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천기륜 기둥 주변에는 초롱꽃인지 들국화인지 알 수 없는 들꽃들이 향기를 뿌리며 피어 있었지요. 조반니는 천기륜 기둥 아래 차가운 풀밭 위로 몸을 내던졌어요.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불빛이 일렁이는 마을은 마치 바닷속 궁전 같았어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휘파람 소리, 이따금 고함치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실려왔어요. 바람이 우웅 불자 언덕 위의 풀들은 휙 소리를 내며 산들거렸어요. 땀에 젖었던 조반니의 셔츠도 차갑게 식었어요. 멀리 들판에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한 줄로 늘어선 작은 창문도 보이는 것 같았지요. 조그마한 기차 창문으로 발그스름한 빛이 새어 나올 거야. 기차 안의 사람들은 사과를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들며 즐겁게 여행하겠지? 말없이 상상하던 조반니는 뭐라 할 수 없이 슬픈 기분이 되었어요. 조반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밤하늘에는 희끄무레한 은하수가 남에서 북으로 길게 걸쳐져 있었어요. 은하수를 바라보며 조반니는 생각했어요. 저 희끄무레한 띠가 전부 별. 선생님은 우주가 차갑고 텅 비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자그만 숲이나 목장 혹은 들판처럼 느껴지는걸. 검은 고자리에 푸른 별들이 3개가 되었다가 4개도 되었다가 하며 깜박깜박 빛을 내고 있었어요. 문득 조반니는 천기륜 기둥이 변했다는 걸 알아챘어요. 어느새 삼각형 모양으로 변한 천기륜 기둥이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되풀이했어요. 점점 깜빡임이 줄더니 삼각형 모양으로 변한 천기륜 기둥이 검은 들판에 늠름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은하정거장, 은하정거장.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더니 너무나 신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것은 마치 수억만 개의 반딧불이 날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몰래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잔뜩 뿌려놓은 것 같기도 했지요. 조반니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을 차려보니 조반니는 어느새 덜컹덜컹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아까 본 신비한 광경은 기차에 앉아 창밖을 통해 본 것이었어요. 조반니는 두리번거리며 기차 안을 둘러보았어요. 샛노란 전등이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기차 안의 파란 벨벳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바로 앞에 물에 젖은 검은색 옷을 입은 키 큰 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어 뒤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어요. 누구지? 답답해진 조반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이의 얼굴을 보려 했어요.
그 순간 아이가 창 안쪽으로 고개를 집어넣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캄파넬라였어요. 조반니는 너 어떻게 된 거야? 기차는 언제 탔어? 라고 물으려 했어요. 하지만 캄파넬라가 더 빨랐지요. 다른 애들도 모두 열심히 뛰었는데 기차를 놓쳤어. 자넬리도 정말 힘껏 뛰었는데 기차를 타지 못했어. 그래? 그럼 기다려볼까? 조반니가 말하자 캄파넬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모두 갔을 거야. 자넬리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빠가 데리러 오셨거든. 어쩐지 조반니는 캄파넬라가 걱정스러웠어요. 많이 아픈 사람처럼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 보였거든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다시 기운을 낸 캄파넬라가 창밖을 보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이런 깜빡 잊고 물통이랑 스케치북을 안 가져왔네. 하지만 뭐 상관없겠지. 이제 곧 백조자리 정거장이니까 난 백조를 보는 게 참 좋더라. 강 저 멀리서 날아도 아주 잘 보이거든. 캄파넬라는 둥근판 모양의 지도를 뱅글뱅글 돌렸어요. 조반니는 고개를 쑥 빼고 캄파넬라의 지도를 보았어요. 은하수 왼쪽을 따라 철길이 한 가닥 나무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밤하늘처럼 새까만 바탕 위에 철길이 지나는 별자리 정거장이 삼각 표지판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또 샘과 숲은 파랑색, 주황색, 녹색 등 갖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아로새겨져 있었지요. 조반니는 이 지도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그 지도 어디서 샀어? 은하 정거장에서 받은 건데 넌 못 받았니? 내가 은하 정거장을 지나왔나?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 캄파넬라는 백조자리라고 쓰인 정거장 표시를 가리켰어요. 지금 우리가 백조자리로 가고 있다고? 아, 저기 좀 봐. 달빛이 비치고 있어서 그런 걸까? 갑자기 캄파넬라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하늘 강가에 은빛 억새풀이 바람에 살랑살랑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달빛 때문이 아니야. 은하수니까 빛나는 걸 거야. 아름다운 풍경에 조반니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졌어요. 창밖으로 고개를 쑥 빼고 하늘이 울리도록 크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저 멀리 뻗어나간 은하수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바라보니 유리나 공기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은하수가 또렷이 보였어요. 반짝반짝 잔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지갯빛으로 번쩍번쩍 빛을 내기도 하면서 은하수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이 흘러갔어요. 하늘 들판에 세워진 삼각형의 표지판도 아름답게 빛났어요. 먼 곳에 있는 것은 작지만 주황빛과 노란빛으로 또렷하게 보였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크고 푸르스름하게 보였지요. 조반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마구 흔들었어요. 온갖 빛깔의 삼각형 표지판들이 숨을 쉬듯 하늘하늘 흔들렸어요. 난 지금 하늘 들판에 온 거야. 조반니는 왼손을 창밖으로 쑥 내밀어 보았어요. 검은 그을음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어요. 이 기차는 석탄을 떼지 않나 봐. 알코올이나 전기를 쓰겠지. 덜컹덜컹 덜컹덜컹 기차는 아름다운 은하수를 따라 바람 나부끼는 억새 들판을 가로질러 푸르게 빛나는 삼각형 표지판을 향해 힘차게 달렸어요. 용담꽃이 피었네. 이제 완전히 가을인가 봐. 캄파넬라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기찻길 가장자리의 잔디밭에 보석으로 조각해 놓은 듯 보랏빛 용담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뛰어내려서 저 꽃을 따올까? 늦었어.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 캄파넬라가 말하는 동안 기차는 아름답게 빛나는 용담꽃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다시 한 무더기의 용담꽃 무리가 샘솟듯 나타나 눈앞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 아지랑이처럼 삼각 표지판이 빛을 내며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북십자선과 플라이옷의 해안. 캄파넬라가 불쑥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가 날요 용서해 줄까? 캄파넬라는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그 순간 조반니도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저기 먼지처럼 보이는 주황빛 삼각형 표지판 근처에서 날 생각하고 계실 거야. 조반니는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엄마가 행복해질까? 캄파넬라는 애써 울음을 꾹꾹 눌러 참는 듯 보였어요. 조반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너희 엄마는 아프시지도 않고 불행할 일이 없잖아. 글쎄, 잘 모르겠어. 누구나 자기가 좋은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고 하지?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렇겠지? 분명 그럴 거야. 캄파넬라는 정말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기차 안이 확 밝아졌어요. 조바니는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다이아몬드, 이슬,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은하수가 소리도 모양도 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하수 한가운데 파르스름한 빛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섬 하나가 보였지요. 섬 꼭대기에는 북극의 구름으로 만든 것처럼 눈이 시리도록 하얀 십자가가 맑은 불빛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북십자성이었어요. 언제 탔는지 객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북십자성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조반니와 캄파넬라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북십자성이 점점 뒤쪽으로 멀어졌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풀이 유리창에 불어넣은 입김처럼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수많은 용담꽃이 풀숲 사이로 숨었다 보였다 하는 모습이 마치 도깨비불 같았지요. 이윽고 북십자성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제자리에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곧 백조자리 정거장이지? 응, 11시에 도착할 거야. 초록빛 신호등과 희끄무레한 기둥을 지난 기차가 점점 속도를 늦추었어요. 기차는 정거장의 커다란 시계 앞에서 멈췄어요.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시계 밑에는 20분 정차라고 쓰여 있었어요. 썰물처럼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렸어요. 어느새 기차는 텅 비었어요. 우리도 내릴까? 그래.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기차에서 내려 개찰구로 뛰어갔어요. 개찰구를 지키는 건 밝은 보랏빛 전등 하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거장을 빠져나오니 널찍한 하얀 길이 은하수 파란 빛 속으로 곧게 뻗어 있었어요.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나란히 하얀 길을 따라 걸었어요. 하늘 강가에 다다른 캄파넬라가 깨끗한 모래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사락사락 문질렀어요. 이 모래는 모두 수정이야. 알갱이 안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정말이네? 분명 어디선가 배운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조반니는 맞장구를 쳤어요. 하늘 강가에 흩어져 있는 자갈은 맑고 투명했어요. 수정이나 황옥, 청옥 같은 보석들이 분명했지요. 조반니는 하늘강에 뛰어들어 손을 담가 보았어요. 신비로운 은하수의 물은 공기보다 투명했어요. 하지만 손목에 부딪힐 때마다 잔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면 흐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늘강 상류 쪽에는 억새가 가득 자란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 아래에는 운동장처럼 평평한 바위가 강을 따라 늘어서 있었지요. 바위 위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웅크리고 있었어요. 뭔가 번쩍이는 걸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가보자.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함께 바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바위 입구에는 반들반들한 도자기로 만든 팻말이 서 있었어요. 플라이 옷의 해안. 맞은편 하늘 강가에는 군데군데 가느다란 쇠 난간이 박혀 있고 아름다운 나무 의자도 놓여 있었어요. 이상한 게 있어. 캄파넬라가 멈춰 서더니 바위에서 둥글고 검은 열매를 주었어요. 호두야, 저거 봐. 많이 있어. 강에서 떠내려온 게 아니라 바위에 박혀 있던 거야. 우와, 정말 크다. 이건 보통 것보다 2배는 크겠다. 흠집도 하나 없어. 빨리 저기 가보자. 뭔가 캐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호두를 손에 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장화를 신은 학자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곧이어 학자가 새 젊은이에게 이것저것 열심히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튀어나온 것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 삽을 쓰라고, 삽을. 아니, 좀 더 먼 곳을 파야지.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함부로 파는 거야? 부드러운 바위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위에는 동물의 발자국도 찍혀 있었지요. 구경하러 왔니? 학자가 번쩍거리는 안경 너머로 조반니와 캄파넬라를 보며 물었어요. 호두가 많지? 그건 약 120만 년 전의 호두란다. 하지만 그건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파내고 있는 이 뼈는 보스라는 동물의 것인데. 이봐. 곡괭이로 파면 안 된다니까. 끌로 조심조심 긁어내.
라고 보스는 소의 조상이야.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 표본을 만들 거예요? 아니, 이건 증명하는 데 쓸 거야. 이 멋진 지층이 120만 년 전에 생겼다는 증명 말이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사람들이 이곳을 바람이나 물, 텅 빈 하늘 같은 것으로만 보지 않아도 좋겠다. 알겠니? 하지만 이봐, 거기 삽으로 파면 안 돼. 바로 밑에 보스의 갈비뼈가 묻혀 있을 거라고. 학자가 급히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시간이 다 됐어. 어서 가자. 캄파넬라가 지도와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두 아이는 기차 시간에 늦지 않도록 바위 위를 바람처럼 달렸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숨도 차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았어요. 세상 끝까지도 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차로 돌아온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제자리에 앉아 창 너머로 방금 다녀온 곳을 바라보았어요. 새 사냥꾼. 여기 앉아도 되겠니? 조반니와 캄파넬라 뒤에서 굵지만 친절한 듯한 어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붉은 수염이 나고 등이 구부정한 아저씨가 서 있었지요. 너덜너덜한 외투를 입은 붉은 수염 아저씨는 흰 보자기에 싼 2개의 짐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예, 앉으세요. 아저씨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느릿느릿 짐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조반니는 괜히 슬프고 외로운 느낌이 들어 멀뚱하니 객실 정면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유리 피리처럼 영롱한 소리가 들리더니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차는 점점 속도를 올렸어요. 창밖에선 억새풀과 강물이 번갈아 스치고 지나가며 빛을 냈어요. 아저씨가 머뭇거리며 조반니와 캄팔넬라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든 갈 거예요. 조반니가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거 참 좋겠구나. 이 기차는 어디든지 간단다. 아저씨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캄파넬라가 갑자기 덤벼들듯 물었어요. 조반니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맞은편에 뾰족한 모자를 쓰고 앉아있던 등대지기도 흘끗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캄파넬라도 얼굴이 빨개져서 함께 웃고 말았지요. 아저씨는 볼을 실룩거리며 대답했어요. 바로 저기서 내리지. 난 새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야. 무슨 새를 잡아요? 학이나 기러기, 백로나 백조도 잡는단다. 학이 많이 있어요? 있고 말고 아까부터 울어대던데 못 들었니? 네. 지금도 들리잖아. 자, 잘 들어봐라. 귀를 기울이자 덜컹덜컹 기차 소리와 억새풀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뽀글뽀글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반니는 이 소리가 학이 우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며 물었어요. 새를 어떻게 잡아요? 학 말이냐? 아니면 백로? 백로요. 사실 조반니는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지요. 그 녀석을 잡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강가에 있는 모래가 굳어 백로가 되거든. 그래서 녀석은 항상 자기가 태어난 강가로 내려오려고 해. 그러니 사냥꾼이 할 일이 별로 없지. 가만히 강가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다 백로가 내려앉으려고 다리를 오므리면 그때 확 잡아채는 거야. 일단 잡히면 녀석은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 끝. 그게 다야. 그 다음은 알지? 꽉 눌러 말리는 거야. 백로를 눌러서 말린다고요?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표본? 무슨 먹으려는 거지. 정말 모르니?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니? 여기 이상해요. 캄파넬라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나도 안 이상해. 자, 봐라. 새 사냥꾼은 선반에서 짐을 내렸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 보였지요. 지금 막 잡은 녀석이란다. 진짜 백로야.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보따리 안에는 다리를 오그린 채 납작하게 눌린 백로 10마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어. 캄파넬라는 백로의 눈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어요. 머리에는 하얀 털도 삐죽이 솟아 있었어요. 자, 백로가 맞지? 새 사냥꾼은 백로를 다시 보따리에 싸서 끈으로 묶었어요. 조반니는 속으로 대체 누가 백로 같은 걸 먹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백로가 맛있나요? 그럼 날마다 주문이 끊이지 않지. 하지만 백로보다는 기러기가 더 잘 팔린단다. 기러기가 훨씬 크고 손질하기도 쉽거든. 백로는 손질하기가 너무 까다로워. 어때? 기러기 맛 좀 보겠니? 새 사냥꾼은 다시 다른 보따리를 풀어 보였어요. 보따리 안에는 노랗고 파르스름하게 알록달록 빛나는 기러기가
조금 전 백로처럼 납작해진 채로 쌓여 있었어요. 이건 바로 먹을 수 있단다. 새 사냥꾼이 살짝 잡아당기자 기러기 다리가 초콜릿처럼 똑 떨어졌어요. 자, 조금 먹어봐. 새 사냥꾼은 다리를 둘로 잘라 조반니와 캄파넬라에게 나눠 주었어요. 조반니는 기러기 다리를 조금 먹어보았어요. 이건 과자잖아. 초콜릿보다 맛있는 걸. 이게 날아다니는 기러기라고? 이 아저씨는 분명히 이 근처에서 과자를 파는 장사치일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 아저씨를 무시하면서 과자를 잡아먹고 있으니 좀 미안한걸? 좀 더 먹을래?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조반니는 더 먹고 싶었지만 애써 사양했어요. 그러자 새 사냥꾼은 맞은편에 뾰족한 모자를 쓰고 앉아있던 등대지기에게 기러기 다리를 내밀었어요. 파는 걸 그냥 받아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철새는 많이 날아왔습니까? 네, 엄청 날아왔습니다. 그저께 2시경에는 왜 등대불을 껐느냐며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전화가 많이 왔지요. 하지만 내가 등대를 끈 게 아니라 철새들이 새까맣게 떼지어 등대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등대불이 가려진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보들아, 등대지기인 나한테 불평해봤자 소용없어. 불평을 하려거든 가느다란 부리와 다리를 달고 있는 저 철새들의 대장한테나 하라고 하며 쏘아 붙였지요. 하하하. 기차는 계속 달려 억새풀을 지나쳤어요. 억새풀이 사라지자 건너편 들판에서 기차 안으로 환한 빛이 쏟아졌어요. 백로는 왜 손이 많이 가나요? 캄파넬라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어요. 백로를 먹으려면 말이야, 은하수 물에 열흘 동안 담가 두든가 아니면 모래에 사나흘 묻어둬야 해. 그래야 수은이 빠져서 먹을 수 있거든. 이것은 새가 아니라 과자잖아요. 조바니와 같은 생각을 했었는지 캄파넬라가 물었어요. 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지요. 갑자기 새 사냥꾼이 허둥대며 짐을 챙겨 들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어디로 갔지? 조바니와 캄파넬라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등대지기가 빙그레 웃으며 가만히 고개짓으로 창밖을 가리켰어요. 정말 창밖에 새 사냥꾼이 서 있었어요. 새 사냥꾼은 온통 노란색과 파르스름한 색으로 덮인 풀밭 위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벌써 저기에 가 있네. 또 새를 잡으려나 봐. 기차가 서 있는 동안에 새가 내려오면 좋겠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랏빛 하늘에서 수많은 백로가 눈이 내리는 것처럼 훨훨 내려왔어요. 새 사냥꾼은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다리를 오그리고 내려오는 백로를 그대로 잡아 자루 속에 넣었어요. 백로는 자루 속에서 한동안 반딧불처럼 파랗게 깜빡깜빡하고 하다가 빛을 잃고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잡힌 백로보다는 잡히지 않고 무사히 은하수 모래 위에 내려앉은 백로가 더 많았지요. 백로들은 발이 모래에 닿자마자 눈이 녹듯이 오그라들며 납작해졌어요. 그러고는 두세 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다가 모래와 똑같은 색으로 스르르 변했어요. 새 사냥꾼은 백로 20마리 정도를 잡아 자루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조반니 옆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야, 기분 좋다. 어느새 자리로 돌아온 새 사냥꾼이 백로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조반니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오다니? 오려고 했으니까 온 거지.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조반니는 곧바로 대답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캄파넬라도 얼굴이 빨개진 채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요. 멀리서 온 모양이로구나. 새 사냥꾼은 알겠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색 차표. 이곳은 백조자리 끝이야. 저기를 좀 봐라. 저게 바로 유명한 알비레오 관측소란다. 누군가의 설명에 조반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은하수는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검고 커다란 건물 4채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중 한 건물의 지붕 위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빛 청옥 구슬과 노란빛 황옥 구슬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어요. 황옥이 저편으로 가고 청옥이 이편으로 오면서 두 구슬은 서로 겹쳐져 보였어요. 그러자 아름다운 녹색의 양면 볼록 렌즈가 만들어졌지요. 두 구슬이 겹쳐질수록 녹색 양면 볼록 렌즈는 점점 볼록해졌답니다. 구슬이 완전히 겹쳐지자 가운데는 녹색이, 가장자리에는 노란색 고리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자 다시 두 구슬이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알비레오 관측소에서는 물의 빠르기를 잰단다. 물도. 새 사냥꾼이 조반니와 캄파넬라에게 뭔가를 설명하려 했어요. 그때 빨간 모자를 쓴 키가 큰 차장이 다가왔어요.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새 사냥꾼은 잠자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조각을 꺼내 차장에게 내밀었어요. 힐끝 종이 조각을 살핀 차장이 조반니와 캄파넬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조반니는 당황해 캄파넬라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캄파넬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윗 조각 주머니에서 조그만 회색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어요. 조반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윗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웬 종이 조각이 손끝에 닿았어요. 꺼내보니 2번 접은 엽서 크기의 녹색 종이였어요. 차장이 계속 손을 내밀고 있길래 조반니는 몰라 될 대로 되라지 하는 마음으로 녹색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녹색 종이를 본 차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허둥댔어요. 옷 매무새도 다듬고 몇 번이나 손을 턴 뒤에야 녹색 종이를 받아 펼쳐보았지요. 이 표는 3차원 공간에서 가져오셨습니까? 차장이 물었어요. 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차표는 맞는 것 같았어요. 조금은 안심이 된 조반이는 생긋 웃으며 말끝을 흐렸어요. 됐습니다. 다음 남십자성 정거장에는 3시쯤 도착합니다. 차장은 조반니에게 녹색 종이를 정중히 돌려주고는 총총히 사라졌어요. 왜 저러지? 조반니는 얼른 녹색 종이를 살펴보았어요. 검은 덩굴 무늬가 그려져 있고 알 수 없는 글자가 10개 정도 찍혀 있었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쩐지 빨려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쑥 고개를 빼고 녹색 종이를 본 새 사냥꾼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건 아주 귀한 차표인데 그 차표만 있으면 하늘나라뿐 아니라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은하철도를 타고 환상적인 4차원 여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차표를 갖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어쩐지 어색하고 쑥스러워진 조반니는 얼른 녹색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새 사냥꾼이 부러운 듯 쳐다보는 눈초리가 뒤통수에서 계속 느껴졌어요. 백로를 잡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차표를 곁눈질하며 부러워하네. 조반니는 어쩐지 새 사냥꾼이 불쌍했어요. 오늘 처음 보았지만 왠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새 사냥꾼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새를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조반니는 아저씨가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하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건방진 듯해서 선뜻 물을 수 없었지요.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 새 사냥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선반 위에 있던 하얀 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백로를 잡으러 갔나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름다운 모래와 하얀 억새풀만 일렁이고 있을 뿐 새 사냥꾼의 구부정한 등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 어디로 간 거지? 캄파넬라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정신을 차려보니 사라져 버렸네. 어디로 갔을까?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아저씨랑 얘기를 좀 더 할 걸 그랬어.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야. 난 그 아저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아저씨한텐 정말 미안해. 조반니는 처음으로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승객. 캄파넬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사과 생각을 해서 그런가 사과 향이 나는 것 같아. 진짜 사과 향이야. 그리고 찔레꽃 향기도 나. 조반니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사과도 찔레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남자아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벌벌 떨고 서 있었어요. 윗도리에 단추도 채우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옆에는 검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키 큰 청년이 느티나무처럼 떡 버티고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지? 아, 예뻐. 청년의 뒤에서 갈색 눈동자의 귀여운 여자아이가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청년의 팔에 매달려 신기한 듯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우린 하늘에 온 거야.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창밖을 봐. 하늘의 표시란다. 이제 무서워할 거 없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청년의 얼굴은 기쁨으로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청년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몹시 지친 듯 보였어요. 자, 이제 앉자. 남자아이를 조반니 옆에
여자아이를 캄파넬라 옆에 앉힌 청년이 등대지기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빠한테 가는 거야? 남자아이가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남자아이의 젖은 곱슬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여자아이는 벼랑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흑흑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아빠는 아직 할 일이 많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뒤따라 오실 거야. 그보다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지를 생각해 보렴. 귀염둥이 우리 아들, 딸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눈 내리는 아침이면 다 함께 손을 잡고 덧나무 숲을 뱅글뱅글 돌면서 놀겠지 하며 그리워했을 거야. 어서 빨리 가서 엄마를 만나자. 응, 그래도 배는 타지 말 걸 그랬어. 그래, 하지만 저 아름다운 강 좀 봐. 너희가 여름 내내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부르며 잠자리에 들 때 창문 밖으로 뿌옇게 보이던 은하수도 기억나지? 그게 바로 저 강이야. 정말 예쁘게 빛나지? 여자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청년은 나직 아이들을 달랬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슬픈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며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거긴 밝고 향기롭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란다. 우리 대신 보트에 탄 사람들은 무사히 구조되어 가족들 곁에 돌아가겠지.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기운 내자. 우리 신나게 노래 부르며 가자. 청년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청년의 앞에 앉은 등대지기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가정교사입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애들 아빠를 따라 전 두 아이를 데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탄 지 열 이틀째 되던 날 그만 배가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구명보트는 절반 이상이 부서져 모두가 다 탈 수 없었어요. 배는 점점 가라앉고 저는 제발 아이들이라도 태워달라고 외쳤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태우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다른 아이들을 밀쳐내야 했지요. 어찌해야 할까? 저는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아이들을 구하기보다는 이대로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편이 참된 행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누군가 구명 튜브를 던져 주었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갑판의 판자를 떼어냈습니다. 우리 셋은 판자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 벼랑간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겠구나 싶었지요. 저는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죠.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져 있는데 깨어보니 여기에 와 있더군요.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청년과 두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등대지기가 청년을 위로했어요.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바른 길을 가다 만난 것이라면 모두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여겨야지요. 청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의자에 기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조금 전에는 맨발이던 남자아이의 발에는 어느새 하얗고 보드라운 신발이 신겨져 있었어요.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눈부시게 빛나는 강가를 달려나갔어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들판이 휙휙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저기서 수백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삼각형 표지판이 빛났어요. 들판 끝자락에는 마치 푸르스름한 안개가 자욱이 낀 것처럼 보였어요. 이따금 봉화 같은 불꽃이 보라색 하늘을 물들이며 피어올랐고 주위는 장미꽃 향기로 가득했답니다. 어때요? 이런 사과를 본 적 있어? 등대지기의 무릎에는 어느새 커다란 황금빛 사과와 빨간 사과 몇 알이 놓여 있었어요. 와, 정말 탐스럽군요. 청년은 놀란 듯 사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거 좀 먹어봐요. 등대지기는 청년과 조반니, 캄파넬라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었어요. 잠든 아이들의 무릎에도 살며시 사과를 한 알씩 올려놓았지요. 청년은 사과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탐스러운 사과를 어디서 따셨습니까? 농사 지은 거예요. 씨앗만 뿌리면 저절로 자라니 힘들지 않아요. 대개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어요. 쌀은 껍질도 없고 크기도 보통 것보다 10배나 크답니다. 물론 향기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가는 곳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사과나 쌀을 먹으면 자신에게 알맞은 향기가 되어 땀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요. 씨는 물론 찌꺼기도 남지 않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그때 벼랑간 남자아이가 눈을 번쩍 떴어요. 방금 엄마 꿈을 꿨어. 엄마가 나한테 손을 내밀고 웃고 있었어. 내가 엄마한테 사과를 갖다 드릴까요? 하고 말하는데 잠이 깨버렸어. 아, 여기는 아까 그 기차 아니네. 하하하. 사과향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나 보구나. 네 무릎을 보렴. 사과가 있지? 저 아저씨가 주신 거란다. 청년이 남자아이를 토닥였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누나는 아직도 자고 있네? 내가 깨워야지. 누나 이거 봐. 아저씨가 사과 주셨어. 얼른 일어나. 여자아이는 눈을 뜨더니 눈이 부신 듯 손으로 눈을 가리며 사과를 보았어요. 남자아이는 이로 사과 껍질을 벗겨내며 속살을 파먹었어요. 뱉어낸 사과 껍질은 또르르 말려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닥에 닿자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사과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 강 건너편으로 올리브 숲이 보였어요. 나뭇가지에는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숲 한가운데에는 삼각형 표지판이 높이 떠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와 하프 연주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실려왔어요. 신비로운 소리에 조반니는 노란색 카펫과 연두색 카펫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들판과 투명한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풍경을 떠올렸어요. 어머, 까마귀들 좀 봐. 여자아이가 소리치자 캄파넬라가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건 까마귀가 아니야, 까치야. 그 모양이 너무 우스워 조반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자아이는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새들이 푸른 강물 위를 줄지어 날고 있었어요. 머리 뒤쪽에 털이 삐죽 나와 있는 걸 보니 까치가 많네. 청년도 한마디 했어요. 올리브 숲이 은하수 너머로 멀어지자 신비로운 소리도 희미해졌어요. 아, 공작새잖아. 캄파넬라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자아이는 어디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공작새야. 공작새는 꽁지를 접었다 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마다 초록빛 단추만큼 작아진 올리브 숲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반짝였어요. 아까 들었던 신비로운 음악 소리는 공작새의 울음소리였어. 캄파넬라의 말을 냉큼 여자아이가 받았어요. 주거니 받거니 죽이 잘 맞는 두 사람을 보자 조반니는 갑자기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은하수가 갈라지며 섬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섬 가운데에는 높은 망루가 솟아 있었고 망루 위에는 헐렁한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양손에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호를 보냈어요. 빨간 깃발만 흔들던 남자가 갑자기 빨간 깃발을 뒤로 감추더니 파란 깃발을 높이 올려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격렬하게 흔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공중에서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새까만 덩어리들이 강 건너편으로 총알처럼 휙휙 날아갔어요. 조반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새까만 덩어리를 찬찬히 쳐다보았어요. 도라지꽃 같은 보랏빛 하늘 아래 수만 마리의 작은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새가 날아가네. 조반니가 중얼거리자 캄파넬라도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망루 위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파란 깃발을 내려 감추더니 파란 깃발을 높이 올려 세차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들이 날개짓을 딱 멈추었어요. 강 아래쪽에서 빠지직 뭔가 찌푸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남자가 다시 파란 깃발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지금 건너라 철새들아, 지금. 또 수만 마리의 새들이 보랏빛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틈엔가 여자아이도 조반니와 캄파넬라 사이에 끼어들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새들이 정말 많네. 하늘이 참 예쁘지? 여자아이가 조반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반니는 정말이지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여자아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캄파넬라도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캄파넬라에게 물었어요. 철새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캄파넬라는 자신 없는 듯이 대답했어요.
조반니도 그만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채 휘파람만 불어댔지요. 왜 이렇게 슬프지? 난 좀 더 넓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해. 저 강 건너 연기처럼 타오르는 파란 불빛은 굉장히 차갑구나. 저 불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혀야겠어. 아직도 campanell아는 여자아이랑 이야기하네. 외롭다. 어느새 조반니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은하수도 뿌옇게 보였어요. 기차는 강에서 멀어져 벼랑 위를 달려나갔어요. 하류로 갈수록 벼랑은 점점 높아졌어요. 그 사이로 언뜻 키 큰 옥수수 떼도 보였어요. 살짝 오그라진 이파리 밑에는 크고 아름다운 옥수수가 달려있고 진주 같은 옥수수 알도 보였지요. 옥수수 대가 점점 많아져 벼랑과 선로 사이에 빽빽이 들어서자 조반니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안으로 집어넣고 맞은편 빽빽이 들어차 바람에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옥수수의 초록 이파리 끝에 달린 이슬이 한낮의 햇살에 한 박 빨아들여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저거 옥수수지? 캄파넬라가 물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조반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보면 몰라? 기차가 속도를 점점 줄이더니 작은 정거장에 멈추었어요. 정거장 정면에 있는 푸르스름한 시계가 정각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람도 잠잠해지고 기차마저 멈춘 고요한 들판에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들려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먼 들판 끝자락에서부터 아련하게 들려오는 실처럼 가는 음악 소리가 시계 소리와 섞여 들렸어요. 신세계 교향곡이야. 여자아이가 조반니 쪽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음악 소리에 청년도, 기차 안의 다른 승객들도 모두 달콤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곳에서 왜 나만 외로운 걸까? 캄파넬라는 정말 너무해. 내 친구면서 왜 저 여자아이랑 이야기하는 거지? 조반니는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건너편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기차가 유리피리 소리 같은 기적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높은 고원에 들어섰어. 뒤쪽에서 이제 막 잠에서 깬 듯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막대기로 60cm 정도 구덩이를 파고 씨앗을 심어야 싹이 틀 정도로 높은 곳이지. 그렇군요. 강까지 거리가 꽤 먼가 봐요. 1km쯤 더 가야 강이 나와. 지금부터는 좁고 깊은 골짜기를 달리게 될 거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조반니는 그래? 그렇다면 여기는 콜로라도 고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캄파넬라는 쓸쓸한 가락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비단에 쌓인 사과처럼 발그레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옥수수 밭이 사라지며 새까만 들판이 아득히 펼쳐졌어요. 신세계 교향곡은 더욱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들판 저편에서 인디언 한 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인디언은 하얀 깃털을 머리에 꽂고 조그만 활시 위에 화살을 건 채 손살같이 기차를 쫓아왔어요. 인디언이다, 인디언이야. 저기 좀 봐. 여자아이가 고함을 질렀어요. 잠을 자던 청년이 눈을 번쩍 떴어요.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벌떡 일어나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기차를 뒤쫓아 오는 건가? 아니야, 그냥 사냥하는 거야. 청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편안한 자세로 힐끗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머리에 꽂은 하얀 깃털이 앞으로 쏠리자 인디언은 우뚝 멈춰서서 하늘에 대고 활을 쏘았어요. 그러자 학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인디언의 손으로 떨어졌어요. 인디언은 학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인디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기차는 아찔하게 높은 벼랑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턴 내리막길이야. 어쨌든 이번에는 단숨에 저 은하수까지 내려갈 테니 의자를 꼭 잡아야 할 거야. 봐, 점점 빨라지지? 아까 그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기차는 곤두박질 치듯 계속 내려갔어요. 하늘 강물 속이 훤히 들여다보았어요. 몸이 기운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껏 의자를 잡았어요. 조반니와 캄파넬라의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아까의 머쓱함을 털어버리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은하수는 기차 바로 옆에서 반짝거리며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 강가 여기저기에는 발그스름한 페랭이 꽃이 피어 있었어요. 기차는 그제서야 속도를 떨어뜨리고 차분하게 달렸어요.
하늘강 양편에 별과 곡괭이가 그려진 깃발이 보였어요. 저건 무슨 깃발이지? 글쎄, 잘 모르겠어. 지도에도 안 나왔거든. 쇠로 만든 배가 있어. 그래? 조바니와 캄파넬라가 이야기하는데 또 여자아이가 끼어들었어요. 다리를 놓는 게 아닐까? 맞아, 저건 공명대 깃발이야. 다리 놓는 연습을 하고 있나 봐. 그런데 군인이 하나도 안 보이네. 마음씨 좋은 캄파넬라가 또 여자아이의 말에 대꾸했어요. 바로 그때 강 하류 쪽에서 쾅 소리와 함께 은하수 물이 번쩍 빛나며 기둥처럼 높이 치솟았어요. 누군가 폭약을 터뜨렸어. 캄파넬라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물기둥이 사라지자 큼직한 연어와 송어가 하얀 배를 반짝반짝 빛내며 공중에 솟구쳤다가 동그란 원을 그리며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멋진 풍경에 조바니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송어랑 연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다니 이렇게 신나는 여행은 처음이야. 그 송어는 가까이에서 보면 이만하겠지? 은하수에도 물고기가 참 많네. 작은 물고기도 있을까? 여자아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아마 있을 거야. 큰 게 있으니까 작은 것도 있겠지. 너무 멀어서 작은 것은 안 보이나 봐. 마음이 풀린 조반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여자아이의 말에 대꾸해 주었어요. 저건 쌍둥이별 궁전이 틀림없어. 벼랑간 남자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오른쪽 나직한 언덕대기에 수정으로 된 조그마한 궁전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쌍둥이별 궁전이 뭔데? 옛날에 엄마가 쌍둥이별에 대해 얘기해 줬어. 조그만 수정 궁전 두 채가 나란히 있는 걸 보면 틀림없어. 얘기해봐. 쌍둥이별이 어쨌는데? 쌍둥이별이 들에 놀러 갔다가 까마귀랑 투닥이며 싸운 얘기 말이지? 여자아이가 자기도 안다는 듯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은하수 강가에 말이야. 그래. 그리고 혜성이 휙휙 날아왔잖아. 아니야. 혜성은 다른 얘기에 나와. 그럼 지금은 저기서 피리를 불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바다에 가 있어. 아니야. 벌써 바다에서 올라온걸? 알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 두 아이는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티격태격 말다툼을 했어요. 벼랑간 맞은편 기슭에서 커다란 불꽃이 루비보다 더 빨갛고 투명하게 타올랐어요. 마치 보랏빛 하늘까지 태울 듯 했지요. 은하수 물결도 언뜻 붉게 빛났어요. 저건 무슨 불이지? 뭐가 저렇게 새빨갛게 타고 있는 거야? 조바니가 묻자 캄파넬라가 다시 지도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전갈의 불이야. 아, 전갈의 불은 나도 알아. 전갈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불이 지금도 타고 있다고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 여자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전갈은 곤충이잖아. 응, 전갈은 그냥 곤충이 아니라 좋은 곤충이야. 전갈은 좋은 곤충이 아니야. 박물관에서 알코올에 담겨 있는 걸 봤어. 꼬리에 갈고리가 있는데 그것에 쏘이면 죽는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그건 맞아. 하지만 좋은 곤충이야. 옛날에 전갈 한 마리가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대. 어느 날 족제비에게 잡아먹히게 된 전갈이 도망치다 우물로 뛰어들었어. 결국 족제비는 가버렸지만 우물에서 나올 수 없어 죽게 된 거야. 물에 빠진 전갈은 기도를 올렸어. 아, 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잡아먹었던가. 그런데도 난 살겠다고 족제비에게서 도망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 어째서 족제비에게 내 몸을 내주지 못했을까? 그랬으면 족제비가 적어도 하루는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느님, 이렇게 쓸모없이 목숨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다음에는 부디 모든 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정갈의 몸은 새빨갛게 타오르며 깜깜한 밤을 비추게 되었는데 그 불이 지금까지 타고 있대. 그렇구나. 저거 봐. 저기 삼각형 표지판들이 꼭 정갈 모양으로 서 있어. 조바니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삼각형 표지판 3개가 정갈의 앞다리 모양으로 늘어서 있고 나머지 표지판 5개는 꼬리와 갈고리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빨갛게 타오르는 정갈의 불이 차츰 뒤쪽으로 멀어져 갔어요. 이제 곧 남십자성 정거장이야. 내릴 준비를 해야지. 청년이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기차 더 타고 싶어. 내리기 싫어.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떼를 썼어요. 가여운 마음이 들어 조바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요. 우리와 함께 가요. 우리에겐 어디든 갈 수 있는 차표도 있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려야 해. 여기가 하늘나라 정거장이야. 여자아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늘나라 같은데 안 가도 되잖아.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우리가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지만 벌써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신 걸 청년과 두 아이가 내릴 준비를 했어요. 조반니는 이별이 아쉬워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자, 준비 다 됐지? 곧 남십자성 정거장에 도착할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투명한 은하수 하류 한가운데 파랑, 주황, 온갖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는 십자가가 나무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위에는 파르스름하고 둥그란 고리가 걸려 있었지요. 복십자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객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하늘 저 멀리서 영롱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차는 여러 개의 신호등과 전등불을 지나며 천천히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십자가 바로 앞에 서 멈췄어요. 자, 내리자. 청년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녕. 여자아이는 기차에서 내리며 조반니와 캄파넬라 쪽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지요. 사람들이 절반 넘게 내린 기차 안은 갑자기 텅 비어 쓸쓸했어요. 바람만 휑하니 불었어요. 자, 내리자. 청년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녕. 여자아이는 기차에서 내리며 조반니와 캄파넬라 쪽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지요. 사람들이 절반 넘게 내린 기차 안은 갑자기 텅 비어 쓸쓸했어요. 바람만 휑하니 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기차에서 내린 사람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스러워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은하수를 밟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유리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강 아래에서 뭉게뭉게 은빛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녕, 캄파넬라. 스르르 은빛 안개가 걷혔어요. 작은 전등이 기찻길을 따라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어요. 기차가 지날 때마다 작은 전등은 인사라도 하듯 깜빡 꺼졌다 다시 켜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십자성은 목걸이에 달아도 될 만큼 작아져 있었어요. 청년과 두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하늘나라로 들어갔나 보다고 조반니는 생각했어요. 조반니는 후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캄파넬라, 다시 우리 돌뿐이야. 우리 세상 끝까지 함께 가자. 아까 그 전갈처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몸은 100번 불에 타도 좋아. 응, 나도 그래. 캄파넬라의 눈에 맑은 눈물이 어렸어요.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캄파넬라는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나도. 하지만 괜찮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조반니는 가슴 가득히 새 힘이 솟아나는지 숨을 후 내쉬며 말했어요. 아, 저기 블랙홀이다. 하늘에 구멍이야. 캄파넬라가 몸을 잔뜩 움츠리며 말했어요. 조반니도 블랙홀을 보고는 몸을 움츠렸어요. 은하수 한 곳에 크고 새까만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반니가 말했어요. 난 이제 저런 어둠도 무섭지 않아. 꼭 모두의 행복을 찾아 나설 거야. 우리 어디까지든 함께 가자. 그래, 꼭 같이 가자. 아, 저 들판은 정말 아름다워. 모두 모여있네. 저기가 진짜 하늘나라야. 저분은 우리 엄마야. 캄파넬라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들판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조반니도 캄파넬라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그저 희뿌옇게 보일 뿐 캄파넬라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캄파넬라에게는 보이는데 왜 내게는 안 보일까? 조반니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잠시 후 조반니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캄파넬라, 우리 함께 가는 거지? 그런데 캄파넬라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캄파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조반니는 창밖으로 몸을 쑥 빼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갑자기 주위가 온통 새까맣게 변했어요. 눈을 떴을 때 조반니는 농장 뒤 언덕 풀밭에 누워 있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눈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조반니는 벌떡 일어나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마을은 잠들기 전과 똑같았어요. 수많은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꿈속에서 돌아다녔던 은하수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희뿌옇게 빛나고 있었어요. 별자리 위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 보니 시간은 별로 흐르지 않은 것 같았지요. 아차차, 우유, 엄마가 드실 우유를 잊고 있었네? 조반니는 손살같이 언덕을 내려가 목장으로 달려갔어요.
목장에 들어서자마자 아까는 없었던 자동차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우유가 안 와서 다시 가지러 왔어요. 두툼하고 하얀 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우유 한 병을 들고 나왔어요.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어요. 점심때 그만 깜빡하고 송아지 우리를 열어두었지 뭐냐. 그런데 그 녀석이 그 길로 제 어미한테 가서 젖을 절반이나 먹어버렸어. 그래서 우유를 가져다 줄 수 없었단다. 이제야 우유를 새로 짰구나.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조바니는 아직 따뜻한 우유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목장을 나섰어요. 언덕을 오르기 전 반 친구들을 만나 내거리 모퉁이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 친구들이 하늘타리 등불을 띄우러 갔던 강가에도 불빛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조바니는 한 아주머니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단다. 조바니는 정신없이 강가로 뛰어갔어요. 강가에는 수많은 불빛이 빠르게 움직였고 건너편 기슭에도 불빛이 여러 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를 잿빛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 하류 쪽 모래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조바니는 다시 강 하류 쪽으로 달려갔어요. 캄파넬라와 함께 하늘타리 등 뿔을 띄우러 갔던 반 친구 하나가 조반나를 보고 달려왔어요. 조반니, 캄파넬라가 강물에 빠졌어. 왜? 언제? 자넬리가 조각배 위에서 하늘타리 등불을 띄우려다 강에 빠졌거든. 그래서 캄파넬라가 자넬리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어. 캄파넬라가 자넬리를 조각배 쪽으로 밀어서 겨우 건져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캄파넬라가 보이지 않는 거야. 다들 찾고 있는 거지? 응,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자넬리는 자기 아빠를 따라 벌써 집에 돌아갔고 조바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캄파넬라 아빠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턱이 뾰족하고 얼굴이 창백한 캄파넬라 아빠는 오른손에 든 시계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하수가 비친 강은 마치 하늘처럼 보였어요. 캄파넬라는 여기 없어. 저 은하수 끝자락에 있어. 무서운 생각에 조바니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이제 틀렸습니다. 물에 빠진 지 벌써 45분이나 지났어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캄파넬라 아빠가 말했어요. 조바니는 캄파넬라 아빠 앞으로 뛰어갔어요. 저 캄파넬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캄파넬라 아빠는 조바니가 위로하러 온 줄 알고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을 떼어주었어요. 조바니구나. 와주어서 고맙다. 조바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꾸벅했어요. 네 아빠 오셨니? 아빠는 돌아오셨니? 캄파넬라 아빠는 시계를 꼭 쥔 채 물었어요. 아니요. 조바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제 네 아빠에게서 편지를 받았단다. 편지에 적힌 대로라면 오늘쯤은 도착했어야 하는데 아마 배가 좀 늦어지나 보구나. 하지만 곧 돌아올 거다. 말을 끝낸 캄파넬라 아빠는 다시 은하수가 비치는 강물로 눈길을 돌렸어요. 조바니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슴이 메었어요. 어떤 말로도 지금의 기분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엄마에게 우유를 가져다 드려야지. 아빠가 곧 돌아오신다는 기쁜 소식도 빨리 알려드려야 해. 조바니는 손살같이 마을을 향해 달렸어요.